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현 변호사입니다. 민주노총 전 현직 간부 2명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서 지령을 전달받고 기획한 혐의로 그리고 간첩 활동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금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국가보안법 특수잠입 탈출 회합 혐의로 2명을 불구속 기소한 건데요. 아니 왜 불구속입니까? 간첩을? 이 간첩들은 2018년이죠. 9월께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성모 씨와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고 기획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말이죠.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서 보안 수사를 거쳐서 이 두 간첩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그 석 씨라는 사람이 있죠. 조직쟁의국장. 이 사람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서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2023년 5월 후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석 씨라는 사람, 이 사람은 징역 15년을 미리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이 석 씨하고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그 2명의 간첩이 함께 광저우로 출국해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고 지령을 받고 귀국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 씨라는 사람은 더 그러니까 주범이고 지금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2명은 그보다는 조금 범죄 혐의가 작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간첩입니다. 근데 간첩을 불구속 기소한다? 아니 간첩을 불구속하면서 대통령은 구속합니까? 이거 뭐가 아니 간첩을 불구속했다는 말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간첩이 도망 안 갑니까? 자, 현직 대통령은 구속을 하고 감금하면서 북한과 접선한 민노총 간첩은 불구속 기소를 하고 말았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현직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온갖 불법적인 체포영장과 그리고 불법적인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금을 하더니 진짜 대통령이 뭘 했다고 말이죠. 더군다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고 이렇게 뭐 서신 너 수발시를 못하게 하고 가족도 못 만나게 하고 공수처가 말이죠. 그런 짓거리를 했는데 도대체가 말이죠. 지금 간첩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한다? 더군다나 지금 서부지방법원 난입이라고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그냥 따라 들어갔다가 찍기만 한 사람들, 그러니까 물론 뭐 깨부수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그 유튜브로 촬영하려고 들어가기만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얘들도 전부 다 무더기로 구속을 해놓고 나서 민노총 간첩단 얘들은 구속을 안 한다? 국정원에서 간신히 잡아가지고 검찰로 넘겼더니 검찰에서 제우 불구속 기소한다? 정말 이것이 나라냐라고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번에 그 성모 씨라는 사람은 한번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자가 이제 민노총에서 간부로 활동하던 자인데 그자가 15년을 받았죠. 1심에서. 근데 그자하고 같이 갔던 그 광저우에 같이 가가지고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왔던 두 놈이 있다는 말이 그때도 보도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기소가 안 됐다가 이번에 불구속 기소가 되고 이렇게 된 건데 사실은 말이죠. 저 성모 씨가 기소될 때 이 두 간첩도 기소가 돼서 같이 구속이 됐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그때 빠졌는지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번에도 기소가 되면서도 구속 기소가 아닌 불구속 기소를 한 것이 정말로 좀 석연찮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더군다나 우리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간첩은 도대체 불구속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구속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라고 그러지만 거기 이제 난입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유튜브로 찍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마저 그냥 일괄적으로 모두 구속을 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도대체가 이 나라 법이 정말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맞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검찰도 이 간첩 같은 경우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왜 불구속이 됐는지 또 도망의 염려는 없는 것인지 이런 것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정원이 사실은 지금 이제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나마 이거는 대공수사권이 있을 때 잡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공수사권이 다 경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찰에서 과연 지금 대공수사 그 노하우라든지 그런 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노하우 그런 어떤 간첩을 잡는 기법이나 실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노총의 이 간첩처럼 우리나라의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들을 지금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간첩법의 개정이 안 되면서 중국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 중국 간첩들을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중국이 두 가지 점에서 간첩 활동을 크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뭐냐면 기술 훔치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엄청난 돈이 들지만 기술을 훔치는 데는 큰 돈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훔치는 것도 굉장히 아주 선진 기법을 쓴다는 거예요. 훔치는 게 무슨 절도에 들어가 가지고서 무슨 깨부시고 갖고 나오고 그게 아니고 훔치는 방법이 하나는 뭐냐면 포섭이에요. 간첩 활동하는 것처럼 우리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기술을 갖고 있는 어떤 A 부장이다. 그러면 A 부장을 포섭해 가지고 돈 얼마 앵겨주고서 나한테 지도 갖고 와라. 설계도 갖고 와라. 기술 갖고 와라. 이런 거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스카우트 할 때니까 삼성전자를 그만두고 중국 기업으로 와라. 이런 식이 되는단 말이야. 그런 식이 되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해킹이에요. 요새는 모든 것이 전자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 사이잖아요. 네트워킹 사이니까 여러분의 컴퓨터도 전 세계로 다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안 씁니까? 카톡 안 씁니까? 텔레그램 안 씁니까? 하여튼 전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전화 안 씁니까? 그러면은 해킹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른 사람 컴퓨터에 들어있는 컴퓨터는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싹 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의도적으로 해킹 기술자를 키운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 많은데 또 그런 기술은 상당히 발달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산업 기술을 빼가고 말이죠. 군사 기술을 빼가고 이렇게 되면은 죽으라고 개발해 놨더니 그야말로 간첩에 의해서 기술이 그냥 유출되는 그거 똑같아요. 지금 민주노총 이 간첩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민주노총 정도 되면 굉장히 대단한 조직이기 때문에 민주노총에서 상당한 어떤 기업에 대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 민주노총 간부 정도 되면요. 국회만큼 힘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말이죠. 이 간첩 활동을 하면은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모은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북한에 넘겨줄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 민주노총 조직원이 북한 간첩을 했다? 이건 너무나 위험한 것인데 왜 그렇게 이게 지금 구속도 못 시키고 불구속을 시키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간에 이 간첩들 그것이 북한 간첩이든 중국 간첩이든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일벌백계 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법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왜 걔들한테는 민주노총한테는 그 앞에 가면 작아지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법이 좀 간첩한테는 가혹할리만큼 엄하게 적용을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십니까? 댓글 달아주시고요. 공유, 구독. 여러분들 이 구독과 공유가 또 크게 우리 이 영상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신업 TV입니다.